자, 이 직권에서 한두 문제 더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하나 숙제가 있고 16번 문제 하나 숙제로 풀어보시고, 자, 똑같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연습. 자, 좀 어렵지만 18번 문제 한번 우리 도전해 볼까요? 18번 문제 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도전하기 싫으면 그냥 패스 그러세요. 그럼 내가 그냥 진행할 테니까. 자, 도전. 이 정도 문제가 딱 7점짜리 문제예요. 괜히 복잡하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보세요. 갑은 을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3년간 임차였고, 을과 협의하여 을의 건물, 그럼 갑이 임차인이 지금 갑이 임대인 갑과 협의하여 건물 수리했어요. 누가? 임차인 갑이 수리한 후에 수리비 1천만 원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상환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나 건물주 을은 임차에 만료되었음에 불구하고 보증금 및 수리비 반환을 둘 다 거절하고 있어요. 이에 관한 법적 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보증금 반환도 안 하고 수리비 반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기억에 이때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임차인 갑은 이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 그런 거예요? 보증금 반환은 유치권이 아니라 뭐다? 동시행명권이죠. 이 동시행명권 유치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유치권이라면 누구한테도 경락이 돼도 경락자한테도 인도거절할 수 있고 신소자는 인도거절할 수 있지만, 이 동시행명에 불과한 것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해야 채권이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자도 동시행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보증금 반환은 뭐다? 동시행명권이지 유치권 청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 건물 수리비, 수선비 수리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갑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 상환 청구는 유치권,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동시행명권. 다른 거예요. 비용은 유치권이다.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 을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도가 될 수 있어요. 유치권이기 때문에 비용 상환 청구는. 띠그세. 이 갑은 수리비 채권에 기인한 유치권자로서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수리비는요. 유치권 행사하면서 건물주 을의 승낙 없이는 이 건물에 거주하며 종전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말이 틀려요. 이게 틀렸어요. 임차인들이 비용을 상환해주지 않아서 수선비 수리 줄 때까지 유치하면서 종전대로 계속해서 그 유치하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 이건 보존행위 때문에 건물주 을의 승낙 없이도 가능해요. 다만 썼다면 사용료, 차임, 지료는 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자가 유치 행사하면서 종전대로 계속해서 유치하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썼다면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것은 틀렸네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죠. 보존행위. 리을번에 유치권자가 종전대로 이 건물 계속 유치권 행사하면서 종전대로 건물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이면 사용료 치료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썼다는 내야 된다. 그 대신 나 내기 싫어. 그러면요. 문 걸어 잠그고 유치하면 돼. 그러면 낼 필요 없어. 썼다면 부당 반환이면 성립한다 그래야죠.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미음번에 을의 건물에 병액이 경매된 경우, 이 경매돼 버렸어. 이때 갑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자 병액에도 인도거절하면서 수리비 줄 때까지 1,000만 원 줄 때까지 인도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물건이니까. 이건 맞았네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랑? 선생님 너랑 풀면. 나 혼자 풀면 이상하게 어렵다. 그게 이상해. 저랑 같이 풀면 그냥 내가 읽어만 줘도 맞다틀리다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풀면 어리버리한 게 그래요. 자, 거의 비슷한 문제들인데 20번 문제 하나 또 풀어보시고, 자, 저랑은 22번 문제 한번 또 다시 한번 볼까요? 22번 도전. 22번 문제. 자, 경매에게 들어가면 좀 어렵죠.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 저당권자도 있고 유치권자도 있고 둘 다 있는 것이군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첫째, 이 건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며 동시에 점유는 존속 요건이다. 맞는지 틀린지는 맞는 지문. 두 번째, 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될 수 없다. 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뭐다? 동상명권이지 유치권이 아니다. 견연성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봐보세요. 이 건물의 저당이 설정된 후에 저당이 잡힌 이후에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했어. 날짜적으로 보면요. 저당이 먼저 잡힌 건물을 나중에 수선수리했어. 공사비원에서 유치했어. 그러면 저당 설정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이 건물이 경락돼서 소멸하는 순간 경락인에게 유치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그럼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하면서 나 이 공사 줄 때까지는 나 인도거절이야.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하면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냐는 뭐만 놓고 따지는 거야. 이미 이 유치하는 건물에 저당이 잡혔느냐, 압류가 잡혔느냐, 감 잡혔느냐 이거 논할 필요 없어. 압류 잡힌 건물도, 감류 잡힌 건물도, 이미 저당 설정된 건물도 내 공사비원에서 나중에 유치했다면 경락이 돼버리면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할 수 있어요. 내 돈 줄 때까지. 즉 경락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만 놓고 따지는 거야. 이게 설정되냐 문제가 아니라 경매 등기한 후에 이 저당권자가 이 압류 잡은 사람이 경매를 집어넣었어. 경매 등기 난 이후에 성립했다면 경락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어. 그래서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점유했다면 이미 저당이 잡혔느냐 압류가 잡혔느냐 감이 잡혔느냐 논할 필요 없어. 다 인도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락자 인도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만 놓고 따지는 거야. 경매 등기 전이냐 경매 등기 난 후냐 이건 따지는 거지. 어느 목적으로 이미 저당권자가 뭐 예를 들면 압류 잡은 사람이 감을 잡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락자한테.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 대항할 수 있다. 4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 전에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저당권자 압류 잡는 경매 집어넣기 전에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이 저당권자가 실행되더라도 나중에 경매 집어넣더라도 채가 완전될 때까지 경락인에게 인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죠? 그렇지만 5번처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압류이 발생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매 등기 난 후에 이 소리야. 이 말과 어느 건물에 이미 압류권자가 이미 압류 등기가 있어요. 압류 등기가 이미 가압류 등기가 나 있어요. 이미 저당권이 잡혀 있어요. 등기난 건물을 공사하고 후에 공사변제도 점유했다면 얘들이 지금 야전 경매를 신청했어. 이 다음에 경락자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꾸 이분들이 고집도 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압류 등기 났다. 자, 어뢰통을 떼어봤더니 압류 결정 5억 원 잡혀 있어. 압류 등기 난 건물을 내가 와서 수선수리했어. 공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 주네? 점유해버렸어. 근데 나중에 압류 잡은 애가 6개월 뒤에 경매를 신청했어. 그대로 경락이 돼버려도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압류 효력이 발생된 얘기는 이 압류 잡은 애가, 가압류 잡은 애가, 저당 잡은 애가 경매를 신청 이미 경매 등기 났어. 그 경매 등기 난 걸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야. 근데 압류가 아니되니까 그 이후에 점유하면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할 수 없어. 그러면 결론. 내가 부동산 경락자 나타날 때 나 공사 비울 때까지 수리비서 인도거절한다. 라고 경락 대항할 수 있으냐 없냐는 이미 이 건물에 저당권이 압류가 가압류가 설정된 논할 필요 없어. 설정된 건물도 점유했다면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만 점유했다면 인도거절할 수 있어. 하지만 경매 등기 난 이후에 점유했다면 인도거절할 수 없어. 그거 하나 놓고 따지는 거지. 이미 이 건물에 압류가 잡혔느냐 가압류 잡혔느냐 저 잡혔느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어느 들 떼어봤더니 압류 결정 5억 원 안 갚아도
등이 났어. 압류 등기, 압류 결정, 압류 금액 5억 원. 이게 났어. 또 하나는 저당이 잡혀. 저당 금액 3억 원. 저당권이 센 거예요? 압류가 센 거예요? 저당권은 물건이야. 압류, 가압류 등이 나도 채권이야, 그거는. 물건이 저당이 잡힌 부동산도 점유하면 유치권이 되는데, 압류 잡힌 부동산 점유했던 유치권이 안 되나? 압류가 압류가 저당권보다 약한 거야. 내가 먼저 압류 잡아서 내도 먼저 못 받아요. 압류는 채권이 때문에 채권자 평등 원칙이야. 다 안분 배분해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 압류 잡은 사람이 있어. 1년 전에. 2019년 압류 결정 5억 원 잡혔어. 2019년에 잡혀서 등을 떼어보면. 근데 등기 을구에 2020년에 돈 빌려주고 또 저당을 5월 잡았어. 압류는 2019년에 잡아놓은 등기, 압류 등기부 떼어보면 5억 원. 저당 2020년에 잡은 거야, 5억 원. 이대로 2020년 경매가 돼버렸어요. 경락대금 5억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먼저 가져요? 이때는 배분해야 돼, 안분 배분. 압류는 채권이 앞섰잖아. 근데 압류 등기를 한 것을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는 거야, 처분 제한 등기. 이미 압류 잡힌 걸 알면서 저당 자본을 먼저 배당해 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또 압류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에 앞설 수가 없어. 이때는 평등 배당해서 2억 5천, 2억 5천 나눠주는 거야. 저당이 앞섰고 압류가 뒤에 들어오면요. 그건 논할 거 없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확정일자 받잖아.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 받는 건 거의 저당권처럼 취급하는 거잖아. 확정일자 저당권자 순이익이잖아요. 내가 주택 세를 들어오는데 그 세 사는 집에 내가 뭐 인도 플러스 전신과 확정일자 받았는데 확정일자 받기 전에 2억짜리 압류가 하나 잡혀 있어. 등을 떼어보면 압류 결정 또는 가압류 결정 2억 원이 적혀 있어. 그 집을 내가 나중에 들어 확정일자 받았네. 근데 이 압류 잡은 애가 돈 안 갚는다고 1년 뒤에 경매를 해버렸어. 경락대금이 내가 임차 보증 2억이야. 압류도 2억이야. 경락대금이 얼마 이상 나왔다면 4억 이상 나왔던 문제가 안 돼. 그나저나 다 받으니까. 경락 딱 3억 나와서 3억. 1억이 모자라요. 어떻게 배분 받아야 돼? 확정일자당. 평등배당. 1억 5천, 1억 5천. 왜? 확정일자 날짜가 뒤졌더라도 확정일자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야. 응? 압류는 앞서 채권이야. 그러니까 평등배당이야. 확정일자가 압류보다 앞섰다면요. 그건 논할 거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보다 확정 앞섰더라도 먼저 배당 못 받고 평등배당, 안분배분해야 돼. 응? 채권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저당 잡힌 부동산도 점유했다면, 경매등기 전에만 점유했다면 얘들이 나중에 경매 치러놓더라도 경락대 인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다만 경매등기 난 이후에 점유했던 건 안 돼. 근데 경매등기 났다는 말을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표현하는 거고 그냥 압류 잡았다는 건 다른 거야. 이해되죠? 이 단어 나오면 경매등기 잡았다는 거야. 근데 그냥 압류 잡힌 부동산을 저당된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괜찮아 유치원 된다니까요. 인도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오케이. 하나만 놓고 따지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같은 말이 아니야 지금 이게 압류란 말과 압류 효력이 발생했단 말은 다른 말이야. 5번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럼 경매 등기 났다는 뜻이야. 경매 등기 난 후에 채무자가 건물에 하는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처음 이전받았더라도 유치권에서 경락이나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죠? 어디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23번 문제 도전하자면 내가 도전할 거야.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23번 문제는 90점 넘는 문제예요. 도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기출문제야 이거. 언제 기출문제인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이렇게 어렵게 돼.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 만나면 패스하세요. 일단 괜히 도전한다고 이거 뭐 스토리 파악하고 날짜 파악하고 하다가 2분경과 3분경과 시간을 막 흘러가. A시에 끝까지 내가 풀 거야 내가. 끝까지 풀 거야 내가. 떨어진 한 있더라도 풀었어. 틀렸네? 또 정답도?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건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결과가 안 좋아. 어렵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문제 나오면 안 풀 권리가 있어 없어요? 안 풀 권리가 있어요. 몇 문제? 내 나이 앞자리만큼 안 풀 권리가 있어. 내 30대라면 3문제, 40대라면 4문제, 50대 5문제 안 풀 권리가 있어. 너 어렵게만 내봐라. 길게만 내봐라. 아주 그냥 안 풀고 말 테니까. 그래도 붙어.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다 푸는 것도 자 봅시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 되면 이건 우리 시험 문제를 넘어선 거야. 사실은. 자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간명의의
보존등기 난 후에 아니 공사를 맡기면서 건축주 감명의로 보존등기 난 후 2개월 내 공사 완성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명의로 보존등기 난 2개월 내 공사비를 지급해 주기로 했어. 그러면 공사비 지급 일자를 변제기라고 부르는 거야. 공사가 완성된 날이 아니라 갑 앞으로 보존등기 난 후 2개월 내 공사비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받기로 했는데 2016년 1월 15일 이 주택에 감명의에 보존등기가 났어. 그럼 이제 몇 개월 내만 주면 돼? 3월 15일까지 2개월 내 주기로 했잖아요. 본인 한 2개월 내. 3월 15일까지 주는 거야, 이제. 주기로 한 거야. 맞췄는데, 을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어, 계속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건 못 받는데. 근데 점유하고 있더라도 얘는 3월 15일이 되기 전까지 유치권 성립이 안 된 거야. 점유하고 있다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 후에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점유하고 있더라도 변제 도래는 3월 15일이야. 그때는 점유한 상태이지만 유치권 성립 안 된 상태야. 변제 도래 전이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었다. 근데 갑의 채권자가, 건물주 갑의 채권자가 이 축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날 경매 등기가 나버렸어. 언제 경매 잡혔어? 2월 8일. 얘 돈 공사 치르는 날짜는 언제까지야? 3월 15일까지야. 그럼 변제 도래 전에, 변제 도래 전에 경매 잡혔단 말이야. 경매 등기 난 날은 유효 성립이 된 상태, 안 된 상태야? 안 된 상태지. 도래 전이니까 변제 도래 후에만 성립하는 거잖아. 성립이 안 된 상태라고 지금. 그래서 이대로 그냥 경매가 진행돼서 2010년 10월 17일 경매대로 완납한 병이 나타나서 을을 상대로 인도해달라. 요구하면 경한테 나 유치권이야. 나 공사받은 인도 거절이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넌 3월 15일에 성립하는 건데 2월 8일에 경매 잡혔잖아. 유치권 성립 전에 잡혔잖아. 경락자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이때 경락자 병은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너 유치권자 아니야. 성립이 안 된 상태에 경매 잡힌 거야 지금요. 그렇죠? 있더래야죠. 니은번에.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 인도 거절. 이거 땡 틀렸어. 이때 을은 동시행에 자 보면요.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에 근거하여 경락인의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닌가? 동시항변권 성립이 되나? 그러면 좀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게 뭐예요? 그러면 니은 거절할 수 없다. 일단 지금 맞아요. 동시항변권 성립 안 되잖아요. 무슨 동시항변권이야? 없다. 맞네. 그리고 니은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저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 니은은? 니은 틀렸고 기억은 병은 주택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어요. 그럼 맞는 것은 지금만 맞았네. 이건 유치권도 아니고 동시항변권도 아니야. 그렇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이 안 된 거, 동시항변 논할 필요도 없는 거, 임차 보증 같은 건 얘기도 아니고 또 동시항변권을 경락자한테 요청한다는 말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지문은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네. 뭐죠? 바로 디귿을 맞았네. 을은 경락자 동시에 요청할 수 없다. 이거 하나 말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이 유치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경락자 병은 의뢰 쫓아서 인도 요구할 수 있고 인도 요구하면 동사업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동시항변권도 없다. 그 얘기잖아 지금요. 그렇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저니까 1분에 풀지. 여러분들 한참 읽고 나서 날짜 따지고 뭐지 막 생각해. 이미 1분 경과 또 기억력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또 생각해. 1분 경과 A 찍어야지 안 되겠다. 4번 찍었어. 틀렸네?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24번 문제도 어려워. 24번 문제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24번 문제도. 근데 한번 아까 설명드렸어 제가. 압류 효력이 발생이 전이냐 경매 등기 전이냐 경매 등기 한 후에 전면이냐 그거 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풀어보셔요. 이거 90점 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유치권이 아주 그렇진 않은데 두 문제씩 내면서 한 문제는 쉬워. 근데 한 문제 어쩌다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요즘요. 이렇게. 네. 그럼 너무 어렵고 시간이 걸려버리면 일단 패스를 하셔. 시험장이랑 패스해야 돼. 1분 내 못 풀 문제는.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저당권 가볼까요? 자 저당권 문제 뭐 여기 문제가 한 50문제 돼. 나 기절할 뻔했어. 저당권 문제가 50문제 정도 돼요. 거의.
그렇지만 두 문제라는 건 똑같아. 이게 공부할 거 많지 물론 저당권 그렇지만 제가 저당권에서 제일 강조한 데가 어디예요? 최근 4년 연속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4년 연속. 그렇지만 제일 빠진 적이 없는 거. 25회 때부터 31회 때까지 6번 시험 6번 내내 나왔어요. 6번. 한 문제 결정 났네. 아, 목적물의 범위. 우리 중요한 민법에서 맨날 이거 물어요. 이거 목적물의 범위. 응? 저당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과실은 미치지 않으나 단 압류에는 미친다. 응? 토지 저당 효력은 저당 토지의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저당 목적물을 멸실해버리면 물상대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고정손님 하나 결정. 작년에는 근저당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근저당은 또 예상 문제야. 다른 선생님들은 근저당 예상 안 잡았어요. 다 공동정 나온다고 했어요. 나만 근저당 잡았어. 왜? 요즘 출제 경향이 사실상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쓰는 것들을 묻지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 묻지 않아. 공동저당 여러분들 잘 접하지 못해. 근데 근저당 눈만 뜨면 근저당이야. 은행가 대출 받아봐 다 근저당 잡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해졌어요. 역시 작년 나왔지만. 자, 그러다 하나 더 보자면 여기서 그래도 이 법정시상권이요. 어렵지만 이거랑 일괄 경매 신청권 같이 묶어서 이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요. 이 정도. 그래서 예비로 더 보자면 뭐 잡다한 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저당권 침해와 구제, 침해와 구제.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경락이 됐다면 그 경매에 당한 부동산에 있던 제3취득자 보호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승부를 거시라는 거야. 근데 이건 거의 결정 났어. 물론 여기엔 좀 더 확대되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문제 결정. 나머지 5, 3문제 나온다 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상세히 보려면 저당의 성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 응? 배당 순위까지 보려면 논점이 10몇 개가 넘어.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뭐 분쟁하는 건 너무 과다한 시간 투자야. 이렇게 좁혀서 선택했다면, 나머지 버리고 선택했다면 거기는 좀 더 시간을 투자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를.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따지면 어디로 받으라 할 것이냐. 바로 32번, 33번, 33번 문제. 너무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거는 저당권 문제를 만약에 틀리게 내겠다. 그러면 못 맞춰요. 어렵게 내면. 저당권은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그 용어들도 다 알아듣기 힘든.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같은. 자, 저당권의 33번 물상대의 문제. 그래서 단다시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죠. 물상대의. 자, 33번에 저당권의 물상대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상대의. 저당자분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하거나 저당자분 토지가 수용당해서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자 화재봉급미로 수용보상을 올라가서 내 돈을 먼저 갚아달라 주장하는 게 바로 물상대의야. 그런데 이 담보권에서 이 물상대의를 주장하려면 물상대의 인정되려면 이 담보권자한테 이게 있는데 이 화재봉급미로 수용보상을 올라가서 내 돈 먼저 빼달라고 주장하려면 물상대 인정되려면 이 우선 변제권이 지문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야 물상대가 말이 있다. 그러면 뒤집어가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물상대는 없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락되면서 다른 채권자도 먼저 내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면 물상에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담보권자 중에서 유치권자는 뭐가 없어요? 우물물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물상대가 없어. 그러면 담보권자가 아닌 여러분들 보세요.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받았다면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 뭐가 있다 부르죠?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불러. 그러면 내가 임차인이야. 세입자인데 인도 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을 받아놨어. 아 근데 이게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고 다 무너졌네? 예를 들면 화재가 다 홀로 다 타버렸네?
옆집에 불이 옮겨 붙었어. 막 내 잘못도 아니야. 토랑 타버렸어. 그러면 화재보험에 쫓아가서 저기요 그 건물주 집주인한테 준 화재보험금 나 세입자 나에게 먼저 빼주세요. 여기 확정일자 여기 있습니다. 확정일자 들이밀면서 물상대 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확정일자 뭐라 불렀어요? 우선변제권 있다면 다 물상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임차인도 상가 임차인도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그 상가 임차인도 저 임차인도 물상대 들어갈 수 있어요. 화재보험금 집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있다면 다 있는 거야. 담보물권자뿐 아니라. 근데 이것이 없다면 또 물상대는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물상대 추정하려면 반드시 그 화재보험금이 수용보상금이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뭐 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이미 화재보험금이 수용보상금이 그 건물주한테 땅주한테 주어져 버리면 물상대란 말은 없어요. 전에 후에 그러고 물상대란 말 없어. 지급된 후에 그러고 아무것도 없어. 전에 뭐 하여야? 압류 자산하지. 압류하여야. 전에 압류 못하면 물상대란 말 없어. 이때 압류는 누가 해야 돼? 누가? 꼭 담보권자 자신, 저당권 자신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압류 잡아야 돼 아니야. 제3자 압류는 제3자 누구라도 무방하다. 꼭 내 자신이 잡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야.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여야. 그럼 틀렸어. 내가 압류하잖아도 제3자 누구라도 압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이 물상대는 담보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가치변형물로 들어가는 거야. 화재보험금, 뭐 수용보상금, 재보상금, 손해는 다 좋아.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저당자 목적으로 매매가 됐대. 그 매매된 매매대금에 그 매수인 씨는 그 잔금을 건물자 치르지 말고 잔금 우리 저당권자한테 치르세요. 매매대금에. 아 저당자인 건물에 임차 놨어요. 임차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아 저당자 임차 못 넣어놨는 게 아니잖아요. 응? 임차권 저당권 가면 전세권, 지상권 임차 다 넣을 수 있어. 그건 용의권이잖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들어온다. 임차보증금에. 저당권자 물상대 들어가는 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런 가치변형물이 아니야. 수용보상금에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토지의 수용보상금. 그런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세요. 이거 생각 중요한 문제야. 자, 보세요. 저당권 물상대항 설명 옳은 것은 1번에 대의할 물건이 물상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는 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 대의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꼭 내 자신이 압류되는 거 아니야. 3자 누구라도 무방하다. 없다. 틀렸어. 전세권을 저당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전세권 저당 잡은 저당권자도 전세경이 만료하면 그 전세보증금에 물상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인정된다. 응? 이 경우는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 인도된 후에 뭐가? 인도된 후에 지급된 후에 그 물건 압류한 경우는 물상대가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을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 취득과 화재보험 청구권과 또는 손해 청구권인데 물상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거 가치변형물이야. 5번 잘 봐보세요. 그냥 수용보상금에는 물상대 들어갈 수 있어.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저당 잡았다 수용당해버리면 수용당 토지를 경매할 수는 없잖아. 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지급하는 관공서에 쫓아가서 그 수용보상금 내도를 지급해달라. 물상대 들어갈 수 있어. 있는데 하나 주의하셔야 돼. 5번 보세요. 저당의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한 법률. 제목도 길어서 현찰한 사람은 읽지도 못해. 너무 법적 이름이 길어서. 공익사업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로 취득한 보상금, 협의 취득한 보상금, 다른 말로 협의 보상금에는 물상대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수용보상금은 맞아. 근데 굳이 공익사업 등에 따른 협의보상금, 협의보상금은 이거는 매매대금이 되는 거야. 매매대금 물상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요담 하나 나오면 여기 물상대 못 들어간다. 하나만 주의하셔. 그냥
토지 수용법에 따른 수용보상금에는 물상대 들어갈 수 있으나 공익사업 등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협의보상금에는 그럼 이게 매매대금이다. 거기에 물상대이 못 들어간다. 협의자들은 물상대 못 들어간다. 됐어요. 이게 잊을만한 단다시 문제가 의외로 잘 나와요. 이 물상대란 말이. 네, 좋아요. 넘기시면 34번, 35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중요해도 너무 중요해. 많이 풀어볼수록 좋아요. 이 목적물의 범위는. 자, 우리 교재를 따지면 페이지 274쪽에 34번 문제, 35문제.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하나 여기에 꼭 푸셔야 돼. 이게 목적물의 범위. 줄줄로 나와야죠. 자, 봅시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아무런 특약이 없다는 뜻이야. 저당효율이 미치는 범위. 그러면 특약이 있다면요. 특약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뭘 우리가 배울 것이 지금 저당 목적물의 이제 범위래. 저당 효력은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가?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미친다. 이거 배울 거야. 이건 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특약이 우선해. 임의규정, 물권부정 강의정이 아니에요.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어떻게 미칠 것이냐.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하는 거고. 기억에.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내가 돈 5억 빌려주고요. 3층짜리 건물에 저당 잡았는데 저당 잡은 건물 3층 위에 뭐가 증축이 됐어. 뭐가 증축이. 뭐 창고가 젖었어. 뭐 젖었어. 증축된 부분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저당 잡은 건물에 뭐가 더 젖었어. 부합이 뭐 더 붙은 거야. 더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 동성을 구비하지 못했단 말이 뭐예요? 구분 건물이 되지 못했다. 구분 건물이 되지 못했다면 저당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이거 바로 뭐다? 부합물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저당 잡은 건물에 증축됐는데 증축된 부분이 구분 건물이 되었다면 따로 등기를 낼 수 있는 거야. 그건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 미치지 않아요. 동서를 갖추지 못했을 때만 부합물이야. 근데 함께 경매해버리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당 건물의 옥상에 창고를 줬어. 창고를 따로 등기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속 건물이지 그게 무슨 독립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합물이야. 함께. 독립성이 없을 땐 부합물. 함께 경매한다. 미친다 여기는. 이번에 건물 잘 봐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냥 임대해서 토지를 임대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진단 말이에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 졌어. 근데 이 토지 임차인이 지은 건물에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건물만 경매할 것이냐, 토지 임차권도 경매할 것이냐. 건물만 경매해요, 토지 임대차도 같이 경매당해요. 임대차도. 뭐라 부르는 거 이게요?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건물에 저당 잡았다면 그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 지상권도 임차권도 함께 경매하는 것이다. 토지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미치는 거예요. 이 토지의 종된 권리라는 거예요. 디귿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아파트 302호, 303호, 305호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이 설정된 후에 저당이 잡힌 후에 이 전유물 소유자가 취득한 대지 사용권. 그러니까 아파트 300여 저당 잡을 때는 대지권이 없었던 아파트야. 300여 저당이 잡힌 후에 나중에 사후에 대지권을 취득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는? 그래요. 등기법에서 배웠어요. 보통 신축한 아파트들이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면 일단 보전 등기를 내요. 그래서 잔금 치르면 전 이전 내지만 대지권 등기는 3개월 돼 6개월 돼 나는 경우도 있어. 거기가 무슨 옛날 말로 하면 무슨 구획정리 지역이라 우리 아파트 짓는 게 아니야. 다 구획시 끝나고 나면 집으로 새로 매길 수도 있거든 거기를.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사후에 취득할 때 그때 300여 저당 잡았다면 300여 저당 필 소유자가 사후에 취득 대지 지분에도 대지 사용권에도 대지 지분에도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미치기 때문에 302호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취득 대지 사용권도 대지 지분도 함께 경매한다. 대지 사용권이 대지 지분이에요. 대지 지분. 근데 공시법 문제를 풀고 민법 문제를 풀고 대지 지분이란 말은 안 나와. 응?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야. 대지 지분을 내 지분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함께 경매하죠. 종된 권리도 미친다. 그렇죠. 1번에 토지 저당권을 설정 후에
삼자가 아무 권한 없이 나무를 심었어, 이 토지에. 토지 저당 잡은 후에 누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 수목을 심었어. 나무를 심었어. 그 수목에는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미쳐요. 함께 경매해요, 나무까지. 근데 그러면 저당회로 저당회로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또는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데 미쳐 함께 경매하는 거야. 미친다. 저당회 미치는데 어떻게 미쳐요? 그래요. 곱게 그래요. 설정 전후와 관계없이 미치고 저당 잡기 전에 이미 있었던 부합물이건 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생긴 부합물이건 전후와 관계없이 미치고 그리고 이 부합물이 종물이 뭐예요? 가옥을 저당 잡았는데 가옥 옆에 창고가 하나 있어. 가옥을 저당 잡았는데 가옥 옆에 차고 건물이 하나 있어. 이 차고는 가옥을 사용하는데 종물이야. 그러면 이 차고 건물에 옆에 창고에 저당 안 잡아도 가옥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까지 함께 경매하는 게 종물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종물이 부합물이 등기 났느냐? 등기부에 기재됐느냐? 표제부에 부속 건물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뭐하고 미치고 등기 나냐 안 나냐도 논할 필요 없어. 또 이 부합물이 종물이 그래서 가옥을 저당 잡았는데 경매를 집어넣었는데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그 가옥만 평가했지 옆에 딸린 창고를 감정평가를 안 했어. 감정평가 누락됐어요.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것도 미친 거 안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몇 관계없이 미친 거다. 다 같이 경매한 거다. 그렇죠? 이게 무단심의 수목이 바로 부합물이잖아요. 근데 그 부합이 상대방 정당 권한형 부합일 때는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지상권자가 또는 임차인이 동의 얻어서 심은 나무라면 그건 개거야. 토지 소유자 게 아니야. 그거는 상대방 부합이 정당 권한형 부합일 때는 그건 빼고 경매해야 돼. 미치지 않아요. 자, 여기는 무단이잖아. 무단. 민번에 건물의 저당을 설정한 후에 잘 봐보세요. 건물의 저당을 잡은 후에 그 건물에 다달이 나오는 월세가 있어. 월세. 저당 잡은 상가 주인이 월세 200씩 나오는데요. 근데 압류하기 전에 있었던 차임에는 저당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 이게 과실이야. 과실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언제부터 미쳐? 압류 후에는. 근데 여기 뭐라도 있어요. 옆에. 압류 전이라면. 은행이 융자해주고 상가 저당 잡았다고 다달이 나오는 월세 못 받아간다. 은행이 저당권자가. 다만 경매 등기 잡은 후에부터는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과실에는 압류에부터 미치지. 압류 전에는 미치지 않아. 토지를 저당 잡았어. 토지에 돈 빌려주고 여기 저당을 잡고 채권자가 잡았어요. 저당 잡은 토지 위에 농작물인데 농작물. 자, 토지 저당 효력은 토지의 농작물에는 미쳐요? 안 미쳐요? 농작물에 미치지 않아요. 농작 빼고 경매하는 거야. 그러면 농작물 누가 가져갈 거야? 경매당은 경제학자 가져갈 거예요. 미치잖아요? 자, 저당 토지 위에 임목법에 따라 그냥 나무가 아니라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이 있어. 저당 효력은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 빼고 경매는 독립한 부동산이야. 저당 잡은 임야를 저당 잡았는데 저당 잡은 임야 후에 이 관습법에 따라서 명인방법을 갖춘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한 그루가 있네. 소나무가 멋있는 소나무야. 아주 뭐 이렇게 막 휘어졌어. 막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조선 소나무라고 그래. 아주 굉장히 큰 소나무인데 너무너무 멋진 소나무야.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버렸어. 응? 이 소나무는 누구 거다. 김아무개 것 주인백 써붙였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미쳐 안 미쳐요? 이거 동의부분 이거 빼고 경매해야 돼. 미치지 않아요. 근데 저당 잡은 토지가 임야인데 임야를 저당 잡았어. 임야에 있는 이 수목에는 저당이 미쳐 안 미쳐요? 미쳐. 함께 경매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니까 경매. 근데 이 수목이 벌목돼서 반출돼 버렸어. 저당 잡은 임야의 나무를 불법으로 몰래 벌목해서 반출했어. 반출된 목재. 목재에다 팔아먹으려 쭉 싸놨어.
이거 알게 되었어요. 저당권자가. 이거 받은 목재까지 함께 경매예요? 안 경매예요? 이 미치지 않아요. 그것도 그 장소 반출된 건 미치지 않아. 근데 다시 이거를 갖다 놨어. 갖다 싸놨어.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박스 쳐놓고. 이런 것들이. 오케이. 좋아요. 35문제 다시 한번 연습. 네. 최근에 여기가 6번 나왔다. 여기가. 봐주시고. 36번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뭘 하나 볼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전엔 39번 같은 문제 잘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 절차법, 세 문제 하나씩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26회 7회 이전에는 저당권은 3문제 나오고 많이 나왔던 4문제도 나왔어요. 그때는 꼭 이거 나왔어요. 39번 같은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가 묻지는 않아요. 최근은. 그래도 풀어달라면 풀어줄게요. 내가 39번 풀어볼게요. 별로 요즘은 이렇게 절차 규정은 2문제로 줄어들면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3문제 나올 때는 이런 건 꼭 한 문제 물었어요.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니? 어떻게, 이 경매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근데 지금은 이런 절차 문제가 잘 나왔진 않는데, 그래서 풀어봅시다. 궁금해 할까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분들은 아주 무서운 분들이야. 아주. 이제 궁금한 것도 없어요.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좋아. 잘했어. 저 안 풀을게요. 좋아요. 그런데, 41번 문제. 법정지상권. 여기부터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 오늘 저당권까지만 마치고 집에 가실 거예요.